나사는 지금 이 우주선이 가장 청정한 상태로 유지를 하는데 큰 목적을 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경우, 여러분들 SF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외계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 떨어졌는데 정말 조그만 바이러스가 지구에서 진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다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랩미팅을 마치고 돌아온 항성입니다. 네, 지금 이제 나사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드리고 지금 발사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슈퍼 헤비 옆에 붙어 있는 두 개의 부스터 보면은 그을음이 되게 많이 있죠. 그만큼 재사용을 많이 했다. 지금 뿜어져 나오는 거는 산화제입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무게도 많이 나가고 크기 자체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목성까지 심우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콘 9보다는 팔콘 헤비를 통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이제 Go for Launch 나왔습니다. 와, 지금 이미 진동으로 네, 발사 리프트 오프 합니다. 와, 발사합니다. 와,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야, 진짜 발사하는 장면은 언제 봐도 너무 멋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제 음속을 돌파를 했고요. 맥스큐 지났습니다. 지금 부스터 캠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 지구가 저만큼 보이죠? 진짜 빠르네요. 평소 때보다 부스터를 더 많이, 더 높이 끌고 올라갑니다. 충분한 속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활용하지 않고, 원래는 재활용을 합니다. 지상에서 보면은 저런데 저 높이에서 아래를 보면은 우주에서 보고 있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사이드 부스터 떨어졌죠. 자, 이제 센터 코어가 분리가 되죠. 일단 아래쪽이 분리가 되고 이제 SES1이라고 해서 일단 엔진이 점화되는 장면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페어링 분리됐죠. 유로파 클리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우주에 멀리 갔는데도 이 스타링크 때문에 이렇게 먼 곳에서도 우리가 이 장면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으로는 파킹 올빗이라고 하는 정지 궤도까지 유로파 클리퍼를 올린 다음에, 정지 궤도라는 것은 아직 지구 중력에 잡혀 있는 상태죠. 근데 이 지구 중력을 완벽하게 벗어나야 행성 간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2차 번입니다. 이제 꺼지죠. 이게 SECO1 단계입니다. 일단은 엔진을 켜지 않은 상태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하면서 이 행성간을 움직일 수 있는 궤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로파 클리퍼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물이 유로파 위로 뿜어져 나옵니다. 저 물 뿜어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곳에 만약에 유로파 클리퍼가 이 유로파를 스윙 바이 할 때 저 물을 지나가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탐사 장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유로파 IC 표면 밑에 되게 두꺼운 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밑에 열수 분출공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 심해에서도 열수 분출공에서 열이라든지 에너지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다면 존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지구의 달 같은 경우에는 크레이터만 있죠. 근데 유로파의 표면을 보면은 크랙들이 나와 있어요. 이 크랙들은 뭐냐면 목성으로 인해서 조석 현상으로 그 얼음 표면이 벌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크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간헐천 같이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이 유로파 클리퍼가 지나가게 될 경우에, 만약에 정말 미생물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있다면 같이 뿜어져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뿜어져 나오면은 아마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이 유로파를 전체적으로 감싸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이 리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라디오로 스캔을 하면서 이 안에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됩니다. 표면을 지나가면서 유로파를 관측을 하게 되는 거죠. 착륙은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딥스페이스를 관측을 하러 주스라는 탐사선이 떠나고, 이 주스 탐사선이 2031년, 유로파 클리퍼는 1년 뒤에 발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주스 탐사선은 8년이 걸리고요. 이거는 궤도 때문에 그래요. 나사는 지금 이 우주선이 가장 청정한 상태로 유지를 하는데 큰 목적을 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만약에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경우 여러분들 SF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외계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 떨어졌는데 정말 조그만 바이러스가 지구에서 진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다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유로파 클리퍼에 지구의 박테리아라든지 어떠한 생명체가 더 있다고 하면은 그 생명체가 유로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저런 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거를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관측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유로파에 보낼 때 완전 무균 상태로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저 메시지 이너 바틀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유로파 클리퍼에 실려서 갈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 이름도 아마 저기에 담겨 있을 겁니다. 언리얼 사이언스 안될과학도 같이 담겨 있고요. 저런 식으로 새겨 넣은 거예요. 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름을 다 새긴 거예요. 아까 스윙바이 한다고 그랬죠. 화성 스윙바이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구를 다시 한번 스윙바이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크게 속도를 얻은 다음에 다시 한번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화성을 갔다가 그 스피드로 다시 지구에 스윙바이를 하면서 속도를 더 얻고 이제 목성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도착을 한 다음에는 저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궤도가 점점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궤도를 유지를 하는 거는 관성을 통해서 연료를 많이 쓰지 않고 항상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저렇게 지금 빛나는 것들, 그다음에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것들 보시죠. 성분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광 장비를 이용을 해서 표면에 구성 성분이라든지 어떤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달 같은 사이즈에 지구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특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 미션이라고 합니다. 유로파의 바다에도 염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켰습니다. 2단 엔진이 켜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구를 돌았는데 지금 지구를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더 높은 상공에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와 통신을 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단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들어오네요. 엔진이 이제 켜지다가 꺼지는 장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2단 엔진이 꺼지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엔진이 꺼진 모습입니다. 관성 항해를 하고 있고요. 유로파 클리퍼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나 이제 분리됩니다. 이제 갑니다. 이제 유로파 클리퍼가 화성을 향해 떠나갑니다. 인사해주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로파 클리퍼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 전지판을 펴겠죠. 자, 이제 반짝이는 거 보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태양광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저 탐사선이 우리 유로파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첫 시작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국하고 우주선이 통신이 된다는 거를, 통신 신호가 딱 왔다는 거를 확인을 하는 게 AOS예요. 이 AOS가 이루어져야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로파 클리퍼하고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신호를 계속 잡고 있어요. 나왔습니다. AOS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박수 치겠죠? 네, 신호 받았습니다. 지금 신호 받은 거 쫙 뾰족하게 올라왔죠? 사람들 박수 치죠? 성공한 겁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일단 발사까지는 공식적으로 성공이 되었습니다. 네,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로파 클리퍼는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고 6년간의 항해를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발사 맨 처음 순간부터 그다음에 유로파 클리퍼가 분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통신을 얻는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유로파 클리퍼가 이제 앞으로 6년이나 걸쳐서 긴 항해를 하게 될 텐데 이 긴 항해를 거쳐서 한 3년에서 4년 동안 이 유로파를 관측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올 여러 가지 결과들이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